최근 일본 언론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아시아 속에서도 소국으로 전락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화제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신흥국들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GDP가 독일에 추월당하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진짜 위협은 거기가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강대국 개념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일본은 장차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전제로 한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동남아시아가 급격히 부유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3년 1월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플러스 7.6%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말레이시아의 성장률은 플러스 8.7%, 베트남의 성장률은 플러스 8.0%, 인도네시아는 5.3%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국의 공통된 것은 소비의 강도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신흥국들은 미국, 일본, 한국의 하청으로 공산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수출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고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내수이며 특히 개인 소비의 성장이 큽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이 개인 소비에 의해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국에서 자본 축적이 진행되고 국내 인프라가 갖추어짐으로써 국민 생활이 풍요로워졌다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1인당 GDP, 즉 사회 풍요에 관한 것이지만 동남아시아 각국의 위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동남아 각국은 인구가 많고 GDP 절대치도 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협이 되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아직 5,000달러이지만 향후 급격히 부유해져 지금의 태국,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성장할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3억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 GDP 절대치도 큰 숫자가 되는데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20년 내 인도네시아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인도네시아에도 밀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기사에서도 이제는 일본은 소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일본은 상응하는 인구를 안고 GDP의 절대치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대국이라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일련의 현실에서 보듯 풍요 면에서는 이미 대만에 밀리고 한국에 쫓기는 것도 시간 문제다. GDP의 절대치에 있어서도 신흥국이 병의적인 페이스로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어 이미 일본은 대국이 아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수출입 모두 중국으로 되어 있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는 14억, 동남아시아 전체로는 7억 명 가까운 인구가 있고 각국이 앞으로 급격히 부유해진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시아 경제권에서 일본은 소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일본이 소국으로서 경제나 외교를 운영하려면 강대국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지만 일본인들이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모두 제로로 만들 정도의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음 50년을 살아내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노동력 감소, 빈곤 증대, 일본의 쇠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교육, 행정 현장,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은 최고인데 무리하게 바꿀 필요가 왜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여 쇠퇴하는 게 당연하지. 국민에게 아픔만 주고 빈곤층을 대량으로 발생시킨 정부 정책으로 국민만 불편해졌어. G7에 출석하는 것도 우스워. 일본은 G20 말석이면 충분해. 이제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일본인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등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